그다음 후경골근은 발목을 잡아주는 근육인데, 그래서 경골과 비골 사이를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편발인 분들은 대개 후경골근이 좀 약해져 있습니다. 후경골근이. 그래서 이 근육이 경골과 비골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 관절 틈이 헐거워요. 그래서 발목을 잘 삐게 되는 형태를 만들게 되고, 발목을 뼈었을 때 회복이 굉장히 느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후경골근의 근육 검사는 후경골근이 하는 역할이 발목을 안쪽으로 족저 굴곡시키고 내반시켜주는 자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를 유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저는 이거를 피는 쪽으로 힘을 주죠. 하나, 둘, 손 잡으십시오. 이렇게. 하나, 둘, 손 잡으시고. 예. 그 다음 이쪽도 발목을 족저 굴곡시키고 내반시켜주는 포지션 취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손 잡으시고. 이거 아까 왼쪽 발이 벌어지셨었죠? 그러니까 왼쪽 후경골근이 좀 약하세요. 보시면 다시 하고 하나, 둘, 손 잡으시고. 오른쪽보다 왼쪽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 같으신 경우도 양말은 벗기게요. 그래서 발의 평발인 분들은, 그리고 발이 평발인 분들이 습진이나 이런 피부 쪽이, 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발이 차고요. 정맥 노장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경골근이 굉장히 깊이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쪽에서 후경골근을 직접 척추할 수는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복숭아뼈 뒤쪽에서 심줄이 내려와서 발바닥 전체에 걸쳐서 넓은 범위에 걸쳐서 들러붙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원래 발의 문제는 이제 무릎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한번 후경골근을 하겠습니다. 그 주상골 부착 부분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당한 프레셔를 주면서 이렇게 살살 돌리는 식으로 자극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경골의 내측면에 가장자리 마진을 따라서 쭉 같이 올리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당한 한 2-30초 정도 자극을 주시고, 자, 다시 한번 발목 족저 굴곡 내반시킵니다. 자, 하나, 둘, 셋, 힘줘 보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을 해서 좋은 게 미세치료 자극을, 물론 침도 마찬가지지만 침이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려면 이제 좀 약간 침습적인 자극을 줘야 되는 반면에, 요거는 이제 비침습적인 자극을 주면서 환자에게 비포 애프터를 좀 느끼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내려오셔도 됩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경골근은 평발인 분들이 굉장히 이 근육이 약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발이 땅바닥에 이렇게 착지를 할 때 속도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경골근이 약하면은 발이 땅바닥에 닿을 때 그냥 급속도로 와서 철파덕 부딪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발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보신 것처럼 이 경골과 비골을 이렇게 붙여주는, 그러니까 이 근육이 튼튼해야지만 경골과 비골이 이렇게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이게 평발이면 후경골근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고, 후경골근이 약해져서 평발이 될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평발인 분들은 경골과 비골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발목이 두껍다는 얘기죠. 발목이 두꺼운 형태를 보입니다. 평발인 분들은. 그리고 잘 다치고요.
그래서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경골신경 아까 얘기한 아까 모델 선생님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비골신경이 있고 안쪽으로 복숭아뼈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신경이 여기서 눌리게 되면 이제 족근관 증후군이 생겨요. 그래서 뭐 발바닥이 화끈화끈하다, 발바닥이 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지간신경통이나 족저건망염 등이 이제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치료 포인트 여기 요런 데 태계혈자리쯤이 되죠. 태계혈자리쯤. 그 다음에 요 부분, 이런 부분이 발바닥이 저리다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치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경골근을 치료를 해주시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족저건망염, 지간신경통. 지간신경통 있으면 되게 흔한 데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세 번째. 왜냐면 여기서 이 발바닥으로 내려온 족저신경이 두 가닥, 라테랄, 미디알로 갈라지는데 이 라테랄 미디알에서 나온 분지가 합쳐져서 세 번째, 네 번째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분지가 가장 국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에서 분지가 가장 흔합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나타나지만 치료는 제가 근골격계 강의할 때 약침을 여기다 인젝션 하지만 미세 치료기를 살 때는 이제 요 부분에다가 바로 젤을 바르고 이 부분에다 자극을 바로 대주죠. 대주고 이 사이에서 문질러주는 식으로 한 20-30초 정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발목에 엄자했을 때 이제 가장 흔한 것은 전거비인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보조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반복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은 사실 전거비인대 스포왕을 뜨거나 테이핑해서 보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경골과 비골 사이에 있는 전경비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전경비인대, 안테리오 티비오 피볼라 리가멘트 부착 부분. 그거는 어디냐면은 우리 보통 하는 구어혈보다 좀 위쪽 부분에서 만져서 생기는 압통점을 같이 치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만성적인 발목 염좌는 후경골근, 포스테리어 티비얼리스 머슬을 항상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나오시면 여기 대퇴 외측 피신경 요 가상자리, 대퇴신경, 음부 대퇴신경 이런 식으로 서류인들이 나눴을 때 그러니까 바깥쪽, 중간,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부분에 증상이 있는지, 근력이 약하다, 다리 힘이 약하면은 대퇴신경 쪽, 대퇴부 전 외측부가 마모감이 있다, 저리다, 뭐 그러면은 대퇴 외측 피신경의 치료 포인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비골신경 아까 햄스트링 할 때 말씀드렸죠. 햄스트링이 이렇게 가거든요. 슬개근 햄스트링이 이렇게 가서 비골 부착부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꺼워지거나 섬유화가 되거나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있으면 이런 내려가는 총비골신경이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여기서 눌리니까 다리 전 외측면이 자꾸 저리다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다리가 저리다 그럼 항상 여기 쪽을 치료를 찾아서 치료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미세 치료기가 약간 탐측 기능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극감이 가장 이렇게 쭉 대고 이렇게 드랙 하면서 밀면은 가장 예민한 지점들, 압통점이 좀 자극감이 가장 높은 데다가 나타나는 거기서 놓고 한 20-30초 정도 홀딩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계혈자리는 이렇게 나온 엄지발가락, 태충혈자리가 이 심비골신경이, 그러니까 이 총비골신경이 이렇게 요걸까지는 총비골신경이고요. 요걸 통과해서 나오면은 심비골신경이라는 분지와 천비골신경이라고 하는 심층과 천층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심층 분지는 우리 엄지하고 일지하고 이지 사이 태충혈자리의 감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여기를 해계혈자리를 신경 경로를 저쪽을 이제 좀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 외측면이 다 저리면은 이쪽 부분이 치료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여기도 이제 다시 보시면은 요거 장경인대 부착분, 여기 스와근 부착분,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비골드 부착 부분 이런 부분 이제 치료 포인트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앞쪽 다시 한번 대퇴사두근의 슬개골 부착부,
관상인대와 내측 반월판 내스란혈 주변으로 쭉 나가서 슬개건에 슬개골을 붙잡고 오스구 슐레터 같은 거 있는 경우는 여기다 자꾸 저 미세 치료기를 문질러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은 바깥쪽 통증은 물론 예외도 있지만 장경인대가 부착 부분, 그 다음 수라근의 심줄 대퇴골 부착 부분, 요 두 가지 항상 생각하세요. 위에 아래 요 두 가지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다시 얘기하면 총비골 신경의 심층 분지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쪽, 여기 다시 여기 마찬가지. 그 다음에 걸을 때 이제 이런 데가 아프다, 이제 이런 데가 아프다. 그게 이제 그 지간 신경통의 증상이거든요. 걸을 때 그 해당 부위에다가 미세체력에 갖다 놓고 이렇게 내측 외측으로 문지르시거나 이렇게 러빙을 해주시는 식으로 진행해주시고. 네, 이것도 이제 다 치료 포인트들. 아까 이제 후경골근이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주상골에 붙으면서 발바닥 전체가 그냥 다 들러붙어 한 15군데인가 뭐 몇 군데 인서션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주상골 주변을 문지르시고, 그 다음에 경골의 내측면 따라서 이렇게 드랙해서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20-30초 정도 하시면은 훨씬 더, 그리고 나서 침을 놓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는 그런 부분들. 네, 발목 쪽이고요. 마지막 스파인 파트인데요. 이거 스파인 파트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냐 디스크가 아니냐인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그래서 목 디스크는 이 목 주변이나 양측 등 견갑골 요런 데가 1차적으로 아프다가, 그러다가 이제 수액이 빠져나오면서 신경근을 누르게 되면 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디스크는 쉬프팅 페인이라고 해서 눌리는 위치가 바뀌면 통증 부위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아프던 사람이 신경근이 누르게 되면 이제 팔 쪽이나 이런 쪽으로 아프게 되죠. 근데 이쪽은 증상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여기 팔이 아프면서 여전히 계속 원래 아프던 부위가 아프면 디스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암이나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엉덩이 허리 디스크도 허리 양측 허리 디스크의 초기, 그러니까 경막이 눌리고 있을 때는 허리 양쪽이 아프거나 뭐 엉덩이 양쪽이 아프거나 아니면 허리와 한쪽 엉덩이가 아프다거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는 제가 몸통이 척수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신경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경막이라고 생각해요. 척수를 싸고 있는 막이 3개가 있죠. 경막, 지주막, 연막. 통증을 느끼는 구조물은 경막입니다. 그래서 제 손목시계쯤이 이제 그 추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디스크가 처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뒤쪽으로 밀려 나오면 뒤쪽이나 아니면 뒤쪽에서 약간 가상자리, 그래서 이쪽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막, 척수를 싸고 있는 이 경막 쪽을 누르게 되면은, 그게 목일 경우에는 이쪽이 아프고 허리일 경우는 이제 이쪽이 아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디스크가 벌진돼서 나오다가 보면은 후종인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후종인대 때문에 이제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터지거나 이제 빠져나오는 게 더 엑스트루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쪽이 눌리게 됩니다. 신경근이 눌리게 되면은 처음에 이쪽을 눌렀던 압박은 해소되면서 이쪽이 눌리게 되면서 통증 부위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은 경추는 팔, 요추 디스크는 허벅지, 다리, 종아리 쪽으로, 특히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는 환자분들은 이런 식의 증상 패턴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문제는 극돌기 사이를 미세치료기로 자극을 주면 좋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임상적으로 쓸모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는. 그래서 이쪽을 자극을 주고 극돌기와 극돌기 사이 앞통점에 한 20-30초 정도 홀딩하면서 이제 문질러 주죠. 아까 똑같이 그냥 대고만 있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좀 러빙을 해주시거나 자꾸 돌려주시기. 경추는
5, 6, 7번이요. 5, 6, 7번. 그 위쪽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 5번을 어떻게 찾느냐면 아까 보시고 제가 목을 뒤로 제끼면 속 들어가는 데가 5번입니다. 그 밑에서부터 아니 그 주변서부터 극돌기를 눌러서 극돌기 사이를 눌러서 앞통점이 있으면 거기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개 뒤로 제껴 보시죠. 여기 5번이거든요. 그럼 되게 경추 5번 있는 데서부터 잡고 이렇게 밑에 분절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극돌기들을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극돌기 옆쪽으로 가서 만약에 환자분이 증상이 이쪽이시다면 이제 이쪽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자극을 이런 식으로 한 2, 30초 정도 역시 저는 이렇게 호흡을 제가 긴 호흡을 한번 들이마시고 그 호흡을 참을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그거 없이 하다가 또 이게 굉장히 시간을 길게 잡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템포로 또 호흡을 멈추고 시술하면은 또 이게 또 환자의 느낌을 좀 더 알 수 있는 장점도 있어가지고 그냥 제 길게 참을 수 있는 호흡의 한도 내에서 그냥 치료를 합니다. 극돌기 사이 극돌기 옆쪽에 척추 내재근들 또는 기립근들의 연결점을 풀어주는 허리도 마찬가지죠. 허리도. 자, 허리 디스크는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장골능 사이면 L4라고 그랬죠. L4, L5예요. 그럼 L4, 5 사이. 그 다음에 L4 극돌기. 그 다음에 극돌기 옆쪽. 그 다음에 이제 요방형근이나 척추 기립근 척지에서 좀 뭉친 데 있으면은 뭐 이런 데 이렇게 옆쪽에서 이렇게 깊이 눌러서 자극. 그 다음에 천장인데 이상근 이런 데까지도 자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허리 아픈데 이 코어 머슬이 중요한데 체관을 잡아주는 그래서 이 옆에 복횡근, 복사근, 장골능을 따라 가지고 앞통점이 있는지 찾아서요. 장골능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문질러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질러 주실 수 있습니다.